지금부터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 이촉 및 창립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이촉장을 시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시간상 자문위원을 대표하여 두 분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를 2018 동계올림픽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촉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강릉시장 최명희. 위촉장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신승춘. 귀하를 2018 동계올림픽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촉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강릉시장 최명희.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턱박 쓰는 게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흔쾌히 독배를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제가 이제 뭐 맡은 기간 동안 이끌어 나가겠는데 그럼 역할이 뭘 것인가 제 나름대로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방금 저희들의 주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젠다 세팅을 해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중요한 아젠다를 선별적으로 세팅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넘겨드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정부에서 여론화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가장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시장님의 고민에 동참하는 게 아니겠는가. 시장님이 아마 이제 그 공무원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이런 팔라시 컨텍스트의 맥락에서 지금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마침 아주 잘 정리를 해놨네요. 보내주신 자료에 51페이지에 보니까 저희들의 그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네 가지로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 그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흔쾌히 동참하는 그런 게 위원회 역할입니다. 올림픽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먼저 그림을 그려야 할 사항이 바로 그 경기장 위치가 아직까지 뭐 설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경기장 시설 관계는 IOC에서 뭐 결정을 할 단계지만 저희들이 각종 경기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저희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별 지원 과별 관련되는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교통 인프라 관계가 두 번째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들 경기장이 확정되면은 719 먼저 급한 게 바로 역에서 서울서 강릉까지가 바로 1시간 6분대에 도착이 되는데 역에서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선수촌은 유천 택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를 신설 및 확장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이 확장되면은 그 인근 도로를 만들어야 됐다는 게 저희들이 이제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각종 중앙구청 이런 데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고성까지가 502km입니다. 7번국도가 502km인데 4차선이 안 된 데가 강릉 구간밖에 없습니다. 옥계에서 법원 앞까지가 36km가 됩니다. 그게 이제 4차선이 안 되는데 옛날 구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곽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심지 내에 산재한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 서쪽에서 오는데 4차선이 확장 안 되면은 경기장 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릉 IC에서 시내를 지금 현재는 시내를 통과해서 경기장 쪽, 그 다음에 각종 선수촌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강릉 IC에서 바로 경기장 쪽으로 직선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시장님이나 각종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그 교통 인프라가 확정되면은 아마 그 경제 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20년 아니 30년, 40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각종 그 환경시설 상하수도 문제, 확장 문제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달간 그 지원들이 그 조사를 하고 행기 저희들이 27건에 2조 한 3천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확보되면은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님도 중앙부서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고 부시장님도 다니시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거의 한 달 이상을 그 서울이나 이런 데 각종 관련 연구소 이런 데 다니면서 했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교수님들 자문위 또 이런 게 그런 데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사항이 바로 특구 지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사항은 이제 한 세 군데 정도를 했는데 특구를 지정하면은 이론점도 있지만은 개발 효과나 이런 데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제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최소한 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특구 지정은 지금 현재 연구가 구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이면 아마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내년 한 3월쯤이나 되면 아마 그 공람 끝나고 아마 내년 6월쯤에 시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셔고 올림픽을 오리엔테이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강리시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을 아시는 분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내용을 처음 듣는 교수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을 동안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시고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내용 중에서 걸러져야 될 부분들, 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 또 이제 우리가 5년의 기간 동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될 부분들,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또 물론 짧은 시간 동안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필요한 또 그동안에 좀 검토를 하시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또 우리 실무자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메일로 좀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것도 다시 계속 정리 좀 해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 위원장 하시기.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시간입니다만은 혹시 말씀하실 의견 계신 의원께서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장 시설 배치인데 이거는 이제 IOC에다가 저희들이 작년 2월달에 실사 받을 때 이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위치에다가 경기장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조직위하고 IOC하고 우리 시하고 좀 협의를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좀 합리적이고 또 경기를 치르기가 원활한 장소를 지금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시 또 의견을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위치를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 경기장 건설에 따른 이제 설계,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지금 강원도에서 다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설계도 강원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기장 건설도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위치가 결정이 되고 설계비리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이제 강원도에서 우리 강릉시에도 요구하는 것이 경기장을 어차피 사후 관리는 이제 강릉시 몫이니까 어떤 형태의 경기장 사후 관리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가 내주면은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강원도의 입장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장 하나하나의 재원을 나중에 이제 별도 이제 2차, 3차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이거는 저도 사실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이 그렇게 큰지를 아직 뭐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신부진들이 지금 이미 개최했던 도시에 가서 보고 와서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만 해도 우리 종합경기장, 그러니까 강원FC 축구가 열리는 우리 종합경기장 바닥 면적의 1.5배? 1.5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1.5배의 축구장을 지붕을 씌워놨다 생각하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많은 크기의 경기장인지. 그럼 이 경기장을 그러면 끝난 뒤에 2018년 2월 25일 이후에 강릉시가 그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그럼 그거를 뭐 조직이나 도가 알아서 설계하라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고, 또 도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을 이제 제시해달라 하는 건데, 뭐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이 그런 규모고, 또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을 또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경기장도 지금 우리 컬링 경기장에 지금 이제 컬링 경기장을 하고자 하는 우리 강릉 그 빙상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빙상 경기장 규모의 1.5배 규모의 이제 피겨 경기장을 만드는데,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제 그 경기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 아이스하키 경기장 하나는 저희들이 일단 간이로 일단 지었다가 이제 원주로 하나 이제 철거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경기장은 지금 대학의 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대학 쪽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건립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하고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후에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다음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우리가 사전에 이제 자료를 다른 개최지에서의 그 지금 활용하는 방안,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 용도하고 또 재원 규모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한번 미리 사전에 제시해드리고 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 우리 각 화별로 이렇게 보고를 쭉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 갖고는 말도 좀 불충분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또 추가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뭐 혹시 의견 있으신 하고 위원장 말씀하신 우리 부위원장 말씀 시작해 주시죠.
부위원장을 이렇게 이제 맡게 됐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송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함께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정말로 위원장이 따로 있고 부위원장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그런 어떤 그 자세로 다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첫 그 시간인데 특별히 뭐 무슨 그 구체적인 내용을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할 때 이제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그 특성을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좀 요약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건데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인프라 부분은 이제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사후 활용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뭘까? 그 시나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 전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 3대 특성을 이제 보통 동계올림픽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2018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과학기술 뭐 5대 강국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뭐 하나의 이제 그 생각도 가지고 있는 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또 이렇게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인프라는 당연히 이제 뭐 육로의 어떤 그 개선 이런 걸 통해서 강릉의 어떤 저발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화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그 합의 내지는 뭐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 또는 인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 같아요. 우선 이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인식을 좀 이렇게 전환시키는 계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이룰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가 이제 삼자면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 또는 운영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이제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적자 그 행사가 되면 안 되고 사후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역발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많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그냥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관공서 부근에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 그 저녁 시간이 되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출입이 잘 안 되고 관공서 문을 닫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강릉의 그 중앙동사무소의 경우에도 그 이제 6시 이후에는 이제 문을 닫으니까 주변 상가들이 거기다가 그 중앙동사무소 청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새로 이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다 이런 이제 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이 되면 관공서 부분은 좀 침침해지고 그런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 끝에 거기를 동아리 24라고 하는 동아리 24. 그러면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이 퇴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 또는 관공서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진데 사무 역할을 좀 하게 하자. 그래서 그 사장이 스스로 동아리를 우선 하나 만들고 자기가 총무를 하고 회장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녁 시간에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계기로 만들었다 하는 생각처럼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큰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해가면서
사후 활용을 통해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생각이죠. 지금 당장 어떤 뭐 해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하실 교수님. 할 말씀. 예. 글쎄 뭐 예. 저도 뭐 아직 생각을 좀 녹여내지 못해가지고 아직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좋은 관내에서 좀 모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뭐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또 일에 대한 어떤 몰입도를 또 적극 청명하고 계시고 이래서 성공을 확신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좀 잘 모르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현 수준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거든요. 뭐 제가 그럼 더 아느냐? 저 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2010년, 2014년 그 유치위에서 제가 좀 이쪽에서 유일하게 참여했었는데, 다행인 것은 저희 관내에 굉장히 경험 있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관동대학의 박세훈 교수는 정책적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의 유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고심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을 다행히 우리 관내에 지금 대학 교수님으로 와 계시니까 어떤 형태로든 좀 저희들이 좀 삼고 처리해서라도 모셔서 그분의 지혜와 의견을 듣는 것이 단기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 건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오랫동안 깊이 또 고민을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분야라면은 사실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면 패럴림픽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을 이 설계 단계부터 사실은 요즘은 다 이 장애인 올림픽을 그 기반을 두고 설계를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또 바로 그 체제로 옮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는 저희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심하게 따지고 그 실사 받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불가능하다면은 뭐 요 패럴림픽 부분은 또 뭐 원주에 계신 분이라도 모신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자문위원회와 좀 같이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늘 함께 하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공조해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 말씀하시고. 네. 네, 뭐 올림픽 유치가 되고 이렇게 자문위원회 한 사람 참여하고 보니까 올림픽에 대한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냥 뭐 두서없이 체육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또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이렇게 쭉 살아온 입장에서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후 관리 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 첫날이지만 이람되게 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건 SOC가 이제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늘 대관령을 내려올 때 아쉬운 게 그 대관령 내려오면서 탐척 쪽으로 하고 속초로 갈 때 강릉은 빙글빙글 돌아서 댐 들어오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바로 오버 브리지로 바로 지문 쪽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장을 배치할 때 지금 강릉시에서 가진 개념이 굳이 이 컴플렉스 개념으로 종합운동장 그 부지에다 모아놓을 거냐, 아니면 그것을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그 SOC를 개선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강원도 또 IOC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기본 계획의 주체는 거기가 있고 나중에 사후 관리는 강릉시의 책임이 있고, 그런 사실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순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시에서 어디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강릉 시민의 어떤 그 강릉시 전체 배후 인구로 봤을 때, 또 강릉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입장에 봤을 때 시가 그것을 사고 어떤 규모든 다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마침 뭐 굳이 뭐 구체적으로 제가 검명하면 모르겠지만 관동대학은 남부권에 있고 도립대학은 북부권에 있고 강릉대학은 중부권에 있다면 그런 것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대학에서 좀 어떤 운영을 하고 또 시도 거기에 같이 또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한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지금 경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경포 쪽은
또 도로도 좀 차단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면은 그 경포도 살리고 지역에 또 사람들도 자기 지역에 뭐가 오면은 그걸 또 고마움을 느끼고 할 활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강릉시가 주시돼서 그것을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의 소망,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서클식으로 이제 돌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킹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릉시 지정계획 중에서 그 18쪽에 뭐 지금 시작한 데입니다만 체험 레포트 지구를 대관령 뭐 이제 이런 옛길 뭐 그쪽에 구체적인 생각을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결국은 해양 쪽을 처음부터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 쪽 뭐 여러 가지 뭐 도로 방도 좀 많이 좋아지겠지만 해양 쪽을 반드시 좀 미리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 또 말씀하시고. 저쪽에 계신 교수님도 한번 이거 하시죠. 처음 그래가지고 별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읽다 보니까 이 체육관 유지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결국 종합 레저타운 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이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고 많이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놀리지 않는 경기장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계속 피겨 스케이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용도를 변환시켜서라도 매주 한 번씩 경기를 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만들면 모든 시민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전체 개요를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서 경기장의 그 사후 관리의 비용 이런 문제들은 거론을 하셨지만 여기에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아트센터라든지 혹은 BTL로 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복해 있는 것들요. 그냥 시설의 사후 관리 비용이 아니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자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 지중화 사업도 사실은 거기가 아까 보니까 인자가 일부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20년, 30년 강릉의 발목을 잡을 텐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런 자료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호사의 박정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후 관리 문제가 좀 고민을 하시고 있는데 이건 역대 모든 올림픽 그 시티들이 고민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모든 도시들이 실패한 사후 관리 문제가 가지고 문제입니다. 나가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다가 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쓰고 모든 시설들을 나가노 와서 해라. 공짜를 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나가는 이 시설 문제가 지금 가장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 활용 문제가 안 지나갑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사후 활용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학 같은 데 들어가서 쓰면은 교육용 시설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은 좀 나아집니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오발 경기장 같은 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라든가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을 관리하는 문제는 두 가지의 좀 약간 서로 약간 이해가 상반된 문제가 존재합니다. 올림픽 레거시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올림픽 레거시를 생각하면 경기장을 잘 유지해가지고 그걸 남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올림픽 피겨 스케이트장이다. 스피드 스케이트장인데 그렇게 놔두면은 경제성은 떨어지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다 허물고 없애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끝나고 나면은 경제성 중에 상반되는 문제 같습니다. 과연 그거 해결하는 문제를 물론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스피드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국민체육기동단에서 작년 한 2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강릉에서 이제 1년 전이죠. 1년 전에 스피드스케이트장 진다니까 어떤 아이들을 검토를 했었냐면요. 경빈 경기장을 좀 썼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요즘에 경정, 경륜 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경빙을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봐라. 뭐 이렇게 이사장이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반대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뭐가 없으면 실은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는 단순하게 앉아서 그냥 그거 있는 거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 깨 없애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경기장과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한다고 봅니다만은 실제로는 경기장 시설은 내가시 오너가 강릉시거든요. 실제로는요. 시기 때문에 시가 그런 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강원도하고 물론 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게 어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도시 브랜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강릉시의 도시 브랜드 문제는 동계올림픽이 생기면 당연히 그건 세계 TV라든가 이런 전파를 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도시 브랜드 올라가 봤자 강릉시가 보여줄 게 없으면은 경기 끝나고 나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가 얘기하는 게 뭐 천혜의 자율 환경 단어 얘기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올림픽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시 오게 하기에는 약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준에도 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강릉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 브랜드의 문제를 올림픽을 통해서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높아진 도시 브랜드 살리기 위해서는 강릉에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아까 삿포로 눈꽃 축제 같은 것도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외국인들이 자꾸 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강릉의 어떤 그런 국제도시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크루즈 정착 문제인데 지금 국내 2만 톤급 크루즈가 부산에서 이미 지금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지금 이제 지난 2월 달인가 3월 달에 크루즈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2만 톤급 하고 있는데 그 크루즈 회사의 사장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향후 10만 톤급도 지금 사가지고 운영할 게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강릉 부산하고 일본 쪽 중심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여수 박람회 쪽에 지금 한 30일 정도 지금 가서 하루 동안 정박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막 국내를 돌아가는 어떤 그런 크루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항들이 조성된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체육전공할 교수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다른 교수님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우리 여자 교수님들 몇 계신데 말씀하시죠. 나란히 그렇게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동계올림픽도 성별이 있으니까. 네. 김만지 교수님 한번 해주시죠. 좋지. 저는 이제 제가 이 전공이 이쪽이 이렇게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가진 지식이 굉장히 일천하게 이제 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단 제가 이제 어차피 지원단에 지금 이제 합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브리핑을 이제 들으니까 그래도 이제 행정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을 한 이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지원단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지원단이 요구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주면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뭐 사후관리 같은 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제 머리에 이제 인식이 됐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이와 관련해서 그 실무팀에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한테 좀 나와야지 그냥 모든 것에 관해서 맨날 뭐 이런 자기 뭐 개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한 어떤 아이디어는 이미 행정에서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별로 이제 말해도 별로 이제 효과도 없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지원단을 그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사전에 그 저희가 이제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김한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기 회의 때부터는 우리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고 뭐 하는 거는 이제 조직위의 몫입니다. 조직위는 오로지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치르냐 여기에만 아주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이제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끝난 뒤에 물론 뭐 조직위도 고민을 하긴 하지만은 올림픽 끝난 뒤에 이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만큼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덜 하게 되는 조직이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이제 구성원들이 파견 나와 있으니까 이제 행사 끝나면은 이제 그 2달 후에 다 해산되고 맙니다. 이제 다 돌아가고 말고 이 경기 이후에 관한 문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쪽은 어떻게 하든 올림픽만 성공적으로 치르면은 그는 조직의 몫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올림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지역을 얼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올림픽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오고 하여튼 우리 강릉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자 하는 것이 이제 올림픽인데 그러다 보면 조직이와 우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돌이 될 수밖에 또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교수님들을 빨리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지난번 이제 밴쿠버 올림픽 때 이제 밴쿠버 시 상황이 우리와 같은 겁니다. 밴쿠버 올림픽 조직위원회 있고 밴쿠버 주가 있고 그다음 밴쿠버 시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에서 자문했던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하여튼 저한테 상당히 심각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밴쿠버시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6년 동안의 과정이 조직위하고 IOC하고 싸우는 과정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IOC와 조직위는 아주 둘이 손 붙잡고 대회만 성공적으로 치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데 밴쿠버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IOC나 조직위 하는 대로 해갖고는 별로 지역에 도움되는 게 없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온 뒤하고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우리는 이제 행정 시스템이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 그동안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가 상당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IOC나 조직이나 도에 우리가 그대로 끌려갈 수 없는 우리 지금까지 행정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를
기존의 행정하듯이 올림픽도 가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자문을 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심지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경기장을 짓고 뭐 환경 개선하고 하다못해 뭐 아까 우리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도시의 여러 모습들이 사실 돈을 들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잖아요. 물론 우리 시민들 참여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돈이 들어가야지 뭐 전선도 땅에 묻고 뭐 하는데 그럼 그 비용을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시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 우리 현재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는 해 나가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여기 뭐 할 수 있으면 벌써 했는데 우리가 이제 2002년도에 루사 태풍이 났을 때 우리가 그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산불이 나거나 태풍이 오면은 100% 국가가 그 복구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2002년도에 강릉시 부채가 1,500억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5년 거치 상환 기간이 도래해서 이제 2006년부터 우리가 이제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갚아나가서 이제 한 900억대까지 떨고 났습니다. 이제 우리 강릉시 부채가 900억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아까 여기 뭐 우리 실무진에서 2조 얼마 사업비를 내놨는데 2조 얼마에 우리가 지방비를 30%만 부담한다 해도 6천억입니다. 그 6천억을 우리가 앞으로 5년 안에 이거를 6천억을 부담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강릉시 다른 살림살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6천억 빚을 질 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것이냐 하는 이제 나름대로 저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토리노나 밴쿠버나 솔트레이크나 이런 도시 같은 모습으로 올림픽을 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데 이제 지금 중앙에서의 요구는 그래도 뭐 대외적으로 이제 올림픽을 친다 그러는데 6월 1일 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여기 대통령 오시니까 이제 그 철도 기공식 왔다가 본인이 직접 현장을 와서 보고 과연 올림픽을 치르겠냐 그러면서 저보고 가로수는 왜 다 잘랐냐 얘기하더라고요. 가로수는 왜 다 잘랐냐고. 내가 저거를 가로수는 뭐 우리가 자르고 싶어서 아니냐? 한전에서 당연히 겨울이 되면 가로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전선을 지중화하자. 그럼 지중화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거기 가서 콱 맥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럼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면은 우리가 뭐 다른 지역 올림픽 치렀던 도시만큼 치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데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그럼 우리 시민들이 합의하는 강릉시 재정을 봤을 때 그럼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지고 가는 것이 다음 올림픽 끝난 뒤에도 강릉시 살림살이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우리 시민들 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재정이나 어떤 전문가분들이 그걸 논의하셨던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 강릉시의 현재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까지 우리가 부채를 지면서 결국 이제
재정 측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장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빚을 졌던 부분이 나중에 상환하면서 이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장을 이제 사후 관리하면서 또 경기장 관리비가 들잖아요. 그 경기장 관리비 이가 이중 부담이 우리 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 이중 부담을 어느 선까지 가야지 우리가 질 수 있고 또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저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같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차기 회의 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건들을 제시하면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점 마무리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 시장님의 고민에 동참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게 어찌 시장님의 고민이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시민들 전부의 고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그 강릉을 연고로 하는 이제 강릉 출신의 한 여성한테 메일을 받았는데요. 2018년 그 올림픽 하는 해가 자기가 35살이 되는 해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꿈이 한국 최초의 그 여성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이디어도 짜주고 2018년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결국은 그 강릉에서 자라서 이렇게 이 강릉 지역을 연고로 하는 자기 같은 사람들의 그 영광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교수님들이 길을 잘 닦아주시면은 자기네들은 그 길을 그 밟고 더 큰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올림픽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은 35살 이후에 평화협정을 그러니까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맺는 것을 강릉에서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018년 이후는 강릉이 그 이제 올림픽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라 평화올림픽이 열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기네들이 밀들어 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맡은 일이 참 그 단순한 그런 2018년 동계올림픽 행사를 넘어서서 강릉의 미래를 또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52페이지와 5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은 이제 제가 그 외람되게도 그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거기에 이제 그 소위원회로 4개의 파트가 그 공무원들이 참 이렇게 쌈박하게 잘 넣어주셨죠. 그렇죠. 문화관광, 기반시설, 자원봉사, 행정지원 이렇게 4파트인데 그 소관 분과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소속을 이렇게 배치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행정지원 파트에 들어가 있네요. 53페이지 그렇죠. 저도 행정지원 파트의 한 소위원으로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뭐 이렇게 다 말씀들을 못 하셨는데 이제 답답하신 게 계실 텐데 이제 이 따로 또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기가 소속된 그런 그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주시고요. 또 워크숍 개념으로 함께 모든 22분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그 이원적인 구조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곧 방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중에 교수님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머리를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황 교수님도 그 패럴림픽에 대한 장애인 얘기, 김지훈 교수님도 학교에서 그 프로젝트를 맡고 계십니다라고 지금 방금 기tem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대학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규원 교수님의 그 위치 문제, 또 박승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경비를 내세우면 뭐 시민들이 반대할 거라 그러는데 글쎄요 시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이 들었고 어쨌든 크루즈 문제 등등 사후 관리 문제를 좀 오늘 제일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그 토론을 했지만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여러분들 방학 중에 물론 방학 때 한번 어떤 모임이 있겠습니다만은 방학 때 잘 보내시면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